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330번째 프리미어리그 출전 경기에서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첼시 원정에서 토트넘이 0대1로 졌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A매치 다녀온 뒤 일주일 넘게 휴식을 갖고 이번 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은 이날 모처럼 최정예 라인업을 가동할 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뭐 좀 경쟁력이 있는 조합으로 이번 경기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로메로 반더벤 센터백 조합이 가동이 됐고요. 그 앞쪽에 베리발, 벤탄쿠르, 메디슨, 양쪽에 스펜스와 우도기. 스펜스는 왼쪽에 나오는데 계속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 최전방에는 솔랑키, 오도베르, 손흥민, 골키퍼에는 비카리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다들 현지 매체에서 예상을 했던 것과 거의 좀 비슷하죠. 오른쪽에 포로가 안 나오고 왼쪽에 우도기가 나와서 스펜스로 오른쪽으로 돌린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날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는 첼시가 주도를 했고요.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 쇼가 아니었다면 토트넘이 더 많은 실점을 했을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선발 출전에서 풀타임을 뛰었고요. 하지만 전반전에는 좀 잠잠했고요. 후반 들어서 찾아온 기회는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날 첼시 선수들 가운데 첼시 라이트백, 귀스 선수, 이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를 잘 막았습니다. 리스 제임스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리스 제임스는 이제 그 A매치를 갔다 왔기 때문인지 이날 선발에서 뺐고요. 뒤늦게 이제 투입을 했고, 고스터가 나와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전 중반 이후까지 그렇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아무래도 후반 막판에 나왔던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혀서 무산이 됐던 그 89분에 나왔던 찬스였는데요. 팀이 0대1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후반 44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이었죠. 이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 돌파에 성공한 존슨이 올려준 크로스가 좀 깊었어요. 이게 조금 잘 왔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분이면 정말 완전 몸이 지쳐있는 상태일 텐데 온몸을 던져서 슬라이딩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산체스 골키퍼 세이브에 막혀가지고 골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날 손흥민 선수의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고요. 토트넘을 통틀어도 두 번째 유효 슈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날 유효 슈팅을 손흥민이 하나, 그리고 반더벤이 하나 그렇겠고요. 공격적에 오드베르나 솔라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뛰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공격적인 기여를 거의 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좀 파회가 되고 다 노출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꽤 휴식을 갖고 나온 오늘 경기에서도 뭐 첼시 상대로 맞춤 전략 이런 거 없었고요. 선발 조합 라인업 거의 그대로였고, 포메이션 예측 그대로였고, 그리고 교체에 들어오는 선수도 그냥 갈아 끼우는 방식도 그대로였고, 앞서고 있는 첼시조차 선수 교체를 한 이후에는 파이백으로 바꾼다든지 상당히 다이내믹한 변화를 줬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늘 그냥 준비한 플랜 하나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는 축구를 이번에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한숨이 좀 절로 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막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흥민 선수의 슬라이드 슈팅 찬스가 골이 됐다면 극적인 무승부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게 다였습니다. 이후에 추가 시간이 90분 지나서 무려 12분이나 주어졌어요. 이날 그 VR 보는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 내내 토트넘이 공은 가지고 있었는데 첼시 수비를 뚫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뭐 이 슈팅을 전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아쉬운 게 후반 추가 시간 7분쯤 지났을 때 오른쪽에서 그 교체 멤버 뽀로가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돌파를 시도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상대팀 첼시의 듀스버리오라고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볼이 나갔는데, 이게 느린 화면을 보니까 듀스버리오를 맞고 나갔는데 뽀로 맞고 나갔다고 코너킥을 아니고 골킥을 줬습니다. 당연히 뽀로는 막판 추가 시간에 다급한 상황인데 열받으니까 부심한테 엄청 항의를 했는데 괜히 카드만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축구에서 엉망 벌어지긴 하지만 막판에 정말 중요했던 상황에 나온 오심이어서 토트넘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었고요. 첼시는 후반 5분에 터진 엔조 페르난데스의 골을 잘 지켜서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토트넘은 그 뒤에 이제 교체 멤버 파페사르가 엄청난 중거리 원더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슈팅 직전에 볼을 뺏는 과정에서
상대팀 미드필더 카이세도를 걷어찼다는 게 VAR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골은 취소가 됐고요. 오히려 이제 위험한 플레이로 옐로 카드까지 받게 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장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굉장히 격하게 불만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VAR이 축구를 죽이고 있다! 6분이나 걸리다니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뭐 VAR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글쎄요. 근데 뭐 이렇게 경기 끝나 진 다음에 이런 얘기 하니까 조롱밖에 당할 게 없죠. 예. 이 판정 저는 뭐 정심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거 VAR을 너무 오래 보고 고민을 할 일이었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 반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 취소는 당연한 건데 계속 오랫동안 본 거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되는 반칙인가? 이걸 고민한 게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첼시도 골 취소가 있었습니다. 카이세도의 골이 옵사이드 상황이 돼가지고 이것도 취소가 됐었죠. 그나저나 토트넘 첼시한테는 진짜 어쩌면 이렇게 약한가요? 같은 런던 라이벌이고 나름 그래도 첼시가 물론 우승도 더 많이 하고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동안 보아왔던 리그에서 겨뤄왔던 순위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밀리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지금 일단 2년 연속 더블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홈 원정 2년 연속 다 졌고요. 둘 다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 체제였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토트넘 와서 첼시 상대로 4전 전패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이고요. 토트넘 역대 모든 감독을 통틀어도 첼시전 4연패 이건 없다고 합니다. 전패, 4전 전패. 지난 시즌 부임을 해서 사실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한테 프리미어리그의 쓴맛을 가장 먼저 알려줬던 그 팀이 첼시였죠. 그 당시에 무패 행진 달리면서 8승 2무였나? 1위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퇴장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토트넘이 좀 어려운 경기를 했죠. 그때 이제 첫 패배를 첼시한테 당했었고요. 그때 이제 9명 뛰면서 라인 끌어올리고 막 맞다 있어가지고 뭐 낭만스럽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그 낭만이 아니라 오만이 아니었나.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처럼 경기 수 많고 선수들 그 대표팀도 갔다 오고 이런 압박 강도가 높은 그런 시즌을 내내 보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게 만드는 축구의 한계가 일정한 줄 아는데 거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고요. 오늘도 이제 솔랑키 선수가 경기 중에 이렇게 터치맵 보여주니까 정말 많이 경기장을 다 막 누비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스트라이커는 직접적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이고요. 이렇게 되면 토트넘은 컵 대회 포함하면 첼시전 최근 11경기 1승 1무 9패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열세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토트넘은 이제 리그에서 지금 최근 4경기 무승 1무 3패입니다. 네, 극대 부진이고요. 리그 순위도 지금 14위긴 한데 16위인 웨스트햄하고 승점이 같아요. 강등권하고는 뭐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강등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뭐 만회를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사우스햄튼전 반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뭐 손흥민 선수가 포트트릭을 기록했던 팀이고 지금 리그에서 최하위입니다. 30경기 2승 3무 24패 리그 최다 실점 무려 71골 내주고 있는 이 사우스햄튼전은 좀 기분 좋게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토트넘 경기하는 거 보면 쉬운 게 없습니다. 다음 주 유로파리그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양팀 주요 기록 볼게요. 첼시, 토트넘 기대 득점 큰 차이는 없네요. 슈팅도 큰 차이 없습니다. 유효슈팅에서는 5대2로 첼시가 많이 앞섰고요. 빅찬 스미스 두 팀 모두 2번씩 놓쳤는데 첼시는 한 번 성공을 뭐 시켰으니까 이긴 거죠. 자, 손흥민 선수의 주요 기록도 함께 볼게요. 90분 풀타임 뛰었고요. 볼터치 45번, 슈팅 2번에서 유효슈팅 1번이었고요. 박스 내에서 볼터치 6번이면 적지 않습니다. 패스 86% 성공률, 빅찬 스미스 1번 있었고 리커버리 5번, 경합 성공률 33%.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뛰어난 경기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번 경기 출전으로 330경기째,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통틀어가지고 1992년부터 최다 경기 출전 선수 탑100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31경기로 이제 99위에 올라 있는 제임스 비티를 바짝 추격하게 됐고요. 단독 100위예요, 100위. 예. 현역 중에는 335경기로 96위에 올라 있는 제이미 바디 다음입니다. 참고로 최다 출전 1위는요. 653경기의 가레스 벨이고요. 2위가 637경기인데 거의 따라잡았죠. 현역입니다. 브라이트에서 뛰고 있는 제임스 밀러. 아, 엄청나네. 이거는 기록 세우고 은퇴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차이면.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오늘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날이긴 한데 이 얘기를 더 길게 하기에는 오늘 경기가 너무 좀 씁쓸하지 않았나. 상대 팀에서는 결승골 넣은 앤소 페르난데스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캡틴 완장도 차고 나왔고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아주 핵심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습. 결승골 포함해서 볼터치 61번, 패스 성공률 91%, 경합 성공 3회, 박스내 터치 5번, 크로스도 5번 성공을 했고요. 상당히 좀 인상적인 활약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이 토트넘은 앞날이 깜깜한데 첼시도 최근 시팬들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해가지고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 엔소가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고요. 참고로 한 시즌에 토트넘 상대로 홈경기, 원정경기 모두 골을 넣은 역대 세 번째 첼시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엔소 페르난데스. 앞서서 기록했던 첼시 2명은 재밌어요. 로베르토 디마테오 전 전북현대 어드바이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전북현대 거스포의 현 감독입니다. 상당히 좀 독특한 기록 아닙니까 이거? 거기 뒤를 이어서 이번에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토트넘 상대로 한 시즌에 홈 원정 모두 골을 기록하는 그런 진기록을 썼다는 거죠. 자, 아무튼 토트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독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토트넘 첼시 원정이 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